이번에 준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개혁신당의 첫 번째 법안이자 저 이준석의 의원으로서의 첫 법안입니다. 정치가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이준석 반값선거법 꼭 입안되고 통과되어야 된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법안은 일명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 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 비용의 보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선거 운동에 있어서도 개인의 재정 여력에 따라 후보자 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민원이 끊기지 않고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많은 선거를 치르며 선거 캠페인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면서 훌륭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이 선거에 쉽게 진입하고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고민들을 제 첫 입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자 공해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단체 문자 횟수를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선관위가 위탁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개별 후보의 단체 문자 발송을 금지해서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먼저 문자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문자메시지. 선거 때 여러분 문자메시지 보시면 굉장히 스팸 공해가 심할 겁니다. 아니, 나는 서울 사는 사람인데 왜 부산에 있는 후보가 나한테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낼까? 혹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유출이 제대로 됐다면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서울 사람이 보내지 않겠죠. 거꾸로 어떤 거냐면은 우리 선거 때 보면요. 연락처를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 후보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때로는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화번호라는 거는 010 다음에 8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그 브로커 같은 사람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맞는 번호인지 틀린 번호인지 확신이 없는데 막 돈 받고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지만이 스팸 문자 관행 같은 것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뭐냐면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 지금까지는 횟수만 법에서 정했습니다. 이 자동동구통신이라는 방법으로 몇 번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당신이 후보가 알아서 보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는 문자 보낼 때 내용을 정해가지고 선관위에다가 그 내용을 주는 겁니다.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위탁 발송해 주는 겁니다. 그럼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첫째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떠다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정부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 주민등록이 특정 지역에 그 선거구 돼 있는 사람들한테만 문자를 보낼 수 있거든요. 통신사 협조만 있다면은. 두 번째, 그리고 브로커한테 명단 사가지고 정확도가 매우 낮은 명단에 문자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 정말 정치 신인이라 하더라도 유권자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생기는 것이겠죠. 지금 저희가 낸 법률안에는요. 후보자는 6번까지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중에 예비 후보자 신분일 때는 3번까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보통 선거구에 후보자가 뭐 한 3명, 4명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게 한 24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선거 때마다 최대 한 30번 정도의 문자만 받으면은 그 외의 스팸은 오지 않는다. 특히 이 문자 발송 비용 같은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정치 신인이나 청년, 정치적 약자들이 결코 이 비용,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둘째, 이 후보자들의 홍보 수단을 상향 평준화하겠습니다. 선관위로 하여금 후보자들의
포털 광고를 균등하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인터넷 언론사에만 한정되던 인터넷 광고를 SNS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타겟팅 SNS 광고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후보들한테. 아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에 타겟팅 광고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고 후보자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왜 후보자들은 그런 거 안 하냐? 실제로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SNS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언론사에 광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털 사이트 광고는요,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배너 광고 띄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몇십억씩 물리거든요. 근데 몇십억이면은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타겟팅 광고를 때리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유권자한테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선거가 타겟팅이 돼야지 우리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 딱 나에게 맞는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선거를 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타겟팅 광고를 열어줘야 된다. 셋째, 선거 비용 보전 범위는 확대하고 선거 비용 한도는 축소하겠습니다. 15% 이상 득표했을 때 선거 비용의 100%를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에 비해서 법정 선거 비용 한도액을 약 70% 수준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에 나가가지고 15% 이상 득표하게 되면은 이 선거 비용을 100% 보전해줬습니다. 환급해줬죠. 그리고 10% 이상 득표한 사람에게는 절반을 환급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10, 15 이게 양당 후보가 아닌 사람에게 10도 넘기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젊은 사람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선거 비용 부담은 적어도 크게 느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새로운 방법에 따르면은, 새로운 그런 수치에 따르면은 100분의 10% 이상 득표했을 때 원래는 50% 보전을 받는데 70% 보전을 받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5% 이상 득표했을 때 전액 날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낸 개정안에서는 5% 이상 득표한 사람에게 전체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서 환급해준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선거 상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할 때는 보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해진 항목들에 대해 가지고 일정액 이상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재벌 회장님에 비하면은 선거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덜 쓰게 되는 거지만은 젊은 후보들 입장에서 아니면 돈이 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창의적인 방법과 이런 거로 승부를 보고 싶은데 사실 1억 5천, 2억 정도의 선거 상한액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걸려 있는데요. 이 돈 자체도 군소정당 후보나 아니면 젊은 후보한테 부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0%씩 지금 수준에서 간액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되냐? 돈을 안 쓰고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치 문화가 바뀌게 되면은 유리한 사람은 누구다? 결국에는 정치의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사람이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넷째, 선거 사무원 수를 줄이고 후보 간 형평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선거 사무원의 수를 약 20% 이상 축소하고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겠습니다. 그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 허용 인원을 3명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로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특혜도 삭제하여 원외 또는 무소속 후보에게 강제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선거 때 가보면 여러분 그 선거 돕는 분들 중에 옷을 맞춰 입고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수가 선거에 따라 가지고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숫자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선거 사무원의 수 같은 경우에는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은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의 의원의 보좌진 같은 경우에도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데 실제 선거운을 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역 의원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는 9명의 보좌 인력도 선거 사무원을 등록하려면은 그 숫자에 산입하도록 하자. 이렇게 저희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계 좀비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 지금까지는 선거운동할 때 선거 사무원 수에 더해가지고 이 표찰이라고 하죠. 이게 목걸이 메고 있는 거를 직계 존비속, 이거는 숫자에 별도로 산입이 됩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요, 최근에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혼을 하신 분도 있고요.
이게 형평에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동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직계 돈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해가지고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3인으로 바꾸겠다. 3명으로 바꾸겠다. 친구들 3명을 해도 되는 거고요. 3명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적용되도록 한다. 그랬을 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불리한 요소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선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연설 대담용 차량, 즉 유세차의 표준 모델을 정하게 하여 후보자들이 경제적으로 보다 저렴하게 유세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후보자 홍보물의 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후보자 토론회가 사전투표 5일 전까지 방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뭐냐면요. 우리가 선거 때 보면요. 종이로 날라오는 홍보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자기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책자형으로 보낼 수 있는 홍보물이 예비 후보자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지금까지는 예비 후보자는 이 발송 비용이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도 저희가 이번에 개정 법안에서는 역시나 우체국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발송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자선거 공보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는데요. 자, 전자선거 공보는 뭐냐면요. 동탄에 실제 거주하진 않는데 주소지만 동탄에 있는 경우. 이분들한테는 제가 아무리 좋은 공약이 있어도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것으로 전자공보물 형태로 다 열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자공보물을 제공하자. 이게 또 저희의 선거법 개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참 세심하면서도 저희 경험에서 우러난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유세차를 선거 기간에 많이 보실 겁니다. 유세차도 사실 살펴보면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은 거 뽑습니다. 그리고 유세차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유세차 그 1톤 트럭을 철공 작업해가지고 잠깐 개조해가지고 LED랑 그 스피커 렌탈해서 붙이는 비용, 보통 선거 비용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 2,400개에서 700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딱 14일 동안 쓰는 차를 하루에 거의 200만 원 꼴로 그걸 빌리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유세차 가격이 고액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국가에서 보전해준다는 이유로 선거 유세차를 거의 2~3배 이상 비싼 가격에 쓰는 후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 다 누구 돈인가요? 여러분 세금입니다. 표준 유세차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화성 지역에 보면은 화성을 선관위가 화성정 선거구와 화성을 선거구, 동탄 선거구 2개의 국회의원 선거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대충 한 후보가 한 많으면 6~7명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그 6~7명이 쓸만한 표준 유세차 모델을 정해가지고 LED 스크린은 사이즈 얼마, 그리고 뭐 차량은 몇 톤, 그렇게 해가지고 표준 유세차 계약을 입찰 형태로 발주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제 생각에 유세차 가격, 경쟁을 통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정하게 되면요. 제 생각에 그 유세차 가격이 2,500만 원이 아니라 저는 1,000만 원 이하로도 입찰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여러분 세금이 아껴지는 겁니다. 1,500만 원씩 전국의 250개 선거구에서 2~3명의 후보씩만 아껴도 얼마입니까? 한 100억 가까운 돈이 아껴지겠네요. 방송 토론에서 한번 짚고 싶어요. 우리가 요즘 미디어 선거기 때문에 저도 이번 화성 동탄 선거에서 TV 토론회 하는 것들 아니면 라디오 토론회 하는 것들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줬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전투표 제도가 생기면서 사전투표가 원래 본투표는 수요일 날 하고요. 사전투표는 그 전주에 금요일, 토요일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전투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쯤에 방송 토론회가 송출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의 선택 요소인 토론회를 보지 못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요. 사전투표 하기 5일 전까지 토론회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4~5일 정도는 그 토론회 내용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토론회의 영상, 예를 들어 유튜브나 어떤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되면요. 그거를 모든 선거군의 주민에게 선관위 비용으로 문자 메시지로 올라오는 즉시 발송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법안의 요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반값 선거법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니라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입니다.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검증을 받은 후보가 공직에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정치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뜻을 모아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